여러분, 과일이 몸에 좋다고 평생 믿고 오셨죠? 그래서 입맛 없을 때나 아침, 저녁으로 또는 약 대신 과일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과일에 관한 이야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어르신들 건강을 연구하고 상담해온 건강박사 김정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장면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드셨던 음식 때문에 오히려 몸이 망가지는 경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들께 꼭 알려드려야 할 이야기를 쉽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0세 넘으면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과일은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아프지도 않습니다. 티도 안 납니다. 천천히 조용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 어르신들이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는 나쁜 거 하나도 안 먹었어요. 과일만 먹었어요. 몸에 좋다길래 매일 먹었어요. 그런데 검사해 보면 이미 신장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되돌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과일,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분은 73세 김영수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평생 큰 병 없이 살아오신 분이었고 동네에서도 저 사람은 튼튼하다는 말을 자주 들을 만큼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병원에 갈 일도 거의 없었고 약을 꾸준히 드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나는 아직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의 가장 큰 자부심은 식습관이었습니다.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음식, 라면 같은 건 거의 드시지 않았고 대신 과일을 열심히 챙겨 드셨습니다. 특히 이분이 가장 좋아했던 과일은 바나나였습니다. 바나나는 부드럽고 씹기 편하고 달아서 먹기 좋고 배도 금방 차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김영수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바나나 한두 개, 점심에 입맛 없으면 바나나, 저녁에도 밥 대신 바나나로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르신은 바나나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에너지 보충에 좋다, 장에 좋다, 자연식이다, 운동선수들도 먹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이건 많이 먹어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문제는 이 습관이 수년간 계속됐다는 점입니다. 처음 몸이 달라진 건 아주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조금 부은 느낌이 들었고 양말 자국이 전보다 오래 남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무겁고 신발이 꽉 끼는 날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소변 상태도 변했습니다. 예전보다 색이 탁해졌고 거품이 자주 생겼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밤에 한 번도 안 깨던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2번, 3번씩 깨게 됐습니다. 잠을 깊이 못 자니 낮에 쉽게 피곤해졌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이 모든 걸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은 몸에 좋다는 바나나를 열심히 먹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다리가 눈에 띄게 부어 바지가 잘 안 들어갈 정도가 되었고 몸이 축 처지는 느낌이 계속됐습니다. 그제야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정상보다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치로 봐도 분명히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던 중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바로 바나나 섭취량이었습니다. 하루에 23개 이상, 공복에도 자주 물 대신 바나나로 배를 채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바나나가 나쁜 과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바나나는 칼륨이 매우 많은 과일이라는 점입니다. 젊고 신장이 튼튼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고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지기 시작한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장은 몸속에 불필요한 물질과 전해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칼륨이 많은 음식을 계속 많이 먹게 되면 신장은 그걸 처리하느라 계속 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면 문제가 안 되지만 몇 년 동안 반복되면 결국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과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만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식습관을 전면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나는 일단 중단했고 과일 섭취량을 줄였으며 공복에 과일만 먹는 습관을 없앴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도록 했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도록 조절했습니다. 3개월 뒤 다시 검사를 했을 때 수치는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붓기도 줄었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느끼셨습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몸을 망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해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 몸은 젊을 때와 다르다는 사실, 그리고 과일도 상황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김영수 어르신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분은 75세 박순자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본인 몸은 제대로 챙겨본 적이 거의 없는 분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늘 바쁘게 움직였고 쉬는 날에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본인은 늘 나는 타고나길 튼튼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신경 썼던 것은 식습관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이제는 건강 챙겨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름진 음식, 짠 음식, 인스턴트 음식은 줄이고 대신 과일을 많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르신이 가장 좋아했던 과일은 포도였습니다. 포도는 씹기 편하고 달고 한 알씩 집어 먹기 좋아서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포도를 조금씩 집어 드셨습니다. 아침에 몇 알, 점심에 몇 알, TV 보면서 몇 알, 밤에도 출출하면 또 몇 알, 이렇게 나눠 먹다 보니 하루에 꽤 많은 양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어르신은 포도가 몸에 좋은 과일이라고 알고 계셨습니다. 피로에 좋다, 혈액에 좋다, 자연에서 나온 음식이다, 비타민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이건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간식은 줄이면서 포도만큼은 마음 놓고 드셨습니다. 문제는 이 습관이 몇 년 동안 계속됐다는 점입니다. 처음 이상 신호는 아주 사소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졌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찬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머리가 핑 도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밤에는 잠이 깊이 들지 않았고 자주 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건 소변의 변화였습니다. 예전보다 양이 들쭉날쭉해졌고 색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진하고 어떤 날은 너무 맑았습니다. 다리도 저녁이 되면 묵직하게 붓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어르신은 이 모든 변화를 나이 들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은 과일을 열심히 먹고 있으니까 건강할 거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몸에 힘이 빠지고 현기증이 심하게 와서 병원을 찾게 되셨습니다. 검사를 진행해 보니 혈당이 불안정했고 신장 수치도 예전보다 나빠져 있었습니다. 아직 당장 큰 치료가 필요한 단계는 아니었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던 중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바로 포도 섭취 습관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계속 드셨고 배고프면 식사 대신 포도를 드셨고 물 대신 포도를 드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포도가 나쁜 과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포도는 당분이 매우 많은 과일이라는 점입니다. 한 알 한 알은 작아 보이지만 몇 송이를 나눠 먹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당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특히 포도는 씹지 않고도 쉽게 넘어가고 단맛이 강해서 먹는 양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젊고 신장이 튼튼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신장은 당분을 처리하느라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지만 몇 년 동안 계속되면 신장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과일은 자연식이니까 괜찮다, 단맛은 설탕이 아니니까 괜찮다, 이렇게만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날부터 식습관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도는 일단 중단했고 과일 섭취량을 하루 한 번 소량으로 줄였습니다. 배고플 때 과일로 때우는 습관을 없애고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했습니다. 물 섭취를 늘리고 간식으로 먹는 습관도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포도는 평생 먹어온 간식이었고 입에 익은 맛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씩 바꿔 나가셨습니다. 3개월 뒤 다시 검사를 했을 때 혈당 변동이 줄어들었고 신장 수치도 더 나빠지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다리 붓는 느낌도 줄었고 피로감도 전보다 덜해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일부러 몸을 해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해지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다만 60세 이후에 몸은 젊을 때와 다르고 과일도 종류와 먹는 방법에 따라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포도는 단맛이 강하고 먹기 쉽고 한 번에 많이 먹게 되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무심코 과하게 섭취되기 쉽습니다. 이런 습관이 몇 년, 몇십 년 쌓이면 결국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너무 조용하다는 점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크게 티도 안 나다가 어느 날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조금 더 조용히 티도 안 나게 진행된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분은 78세 이정분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평생 스스로를 잘 챙기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게 된 뒤부터는 건강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자주 가지 않으려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하겠다는 생각이 강하셨습니다. 이정분 어르신은 약을 여러 가지 드시고 있었습니다. 혈압약, 고지혈증 약, 그리고 심장 보호를 위한 약까지 꾸준히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빠짐없이 챙겨 드셨고 약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요일별 약통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르신은 약만 먹고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건강을 더 챙기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택한 것이 바로 자몽이었습니다. 자몽은 TV나 인터넷에서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 과일입니다. 지방을 줄여준다, 피를 맑게 해준다, 비타민이 풍부하다, 몸을 가볍게 해준다 같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정분 어르신도 이런 정보를 접하고 자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드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주 드시게 됐습니다. 아침에 자몽 반 개, 점심에도 조금, 저녁에도 또 조금, 입맛이 없을 때는 식사 대신 자몽을 드시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쓴맛 뒤에 오는 상큼한 맛이 입맛을 돋운다고 느끼셨습니다. 문제는 이 습관이 몇 달, 몇 년 동안 계속됐다는 점입니다. 처음 나타난 변화는 아주 사소했습니다. 몸이 예전보다 더 쉽게 피곤해졌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 자주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어지러움을 느끼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밤에는 잠이 깊이 들지 않고 자주 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건 몸이 전보다 더 잘 붓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뻣뻣한 느낌이 들었고 발등이 묵직해지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어르신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원 정기검진을 받으면서 신장 수치와 약물 수치에 변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약을 예전과 같은 양으로 드시고 있는데도 몸에서 약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달라지고 있었고 신장도 예전만큼 잘 걸러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던 중 눈에 띈 것이 바로 자몽 섭취 습관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자몽이 나쁜 과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자몽은 특정 약물의 작용을 강하게 만들거나 약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성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약이 평소보다 더 오래,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젊고 신장이 튼튼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이 약해지고 약을 처리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몽을 자주 섭취하면 약이 몸에 오래 남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정분 어르신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자몽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약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몸이 바로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서히 아주 조용히 변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조금씩 부담이 쌓이다가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정분 어르신도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날부터 자몽 섭취를 중단했고 약과 음식의 관계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약을 먹는 시간과 음식 섭취 시간을 분리했고 과일 섭취량을 줄였으며 물을 충분히 마시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무작정 먹지 않도록 식습관을 다시 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생활이어서 더 힘들어 하셨습니다. 혼자 있으면 간단하게 먹기 쉬운 게 과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씩 조정해 나가셨습니다. 3개월 뒤 다시 검사했을 때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붓는 느낌도 줄었고 어지러움도 전보다 덜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전보다 가볍다고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이정분 어르신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약도 잘 챙겨 드셨고 몸에 좋다는 음식도 열심히 드셨습니다. 하지만 약과 음식의 관계, 60세 이후 몸의 변화, 신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특히 자몽처럼 건강 이미지가 강한 과일일수록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좋다는 생각으로 계속 먹다 보면 몸에 부담이 쌓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바로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면 어느 순간 큰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꼭 필요합니다. 다음 사례는 많은 분들이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습관에서 시작됐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분은 80세 오상훈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평생 농사일을 하면서 몸을 쓰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부지런했고 쉬는 법을 잘 몰랐던 분입니다. 그래서인지 나이가 들어서도 스스로를 아직 쓸만하다고 생각하셨고 병원에 가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상훈 어르신은 식사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밥이 예전만큼 잘 넘어가지 않았고 씹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먹기 쉬운 음식 위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드시던 것이 바로 감, 그리고 말린 감이었습니다. 감은 달고 부드럽고 씹기 편합니다. 말린 감은 보관도 쉽고 간식처럼 조금씩 먹기 좋습니다. 오상훈 어르신도 집에 감을 항상 두고 드셨고 말린 감은 TV 보면서 간식처럼 드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르신은 감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장에 좋다, 기운을 준다, 자연식이다, 겨울철에 좋다 같은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이건 부담 없이 먹어도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습관이 수년간 계속됐다는 점입니다. 처음 나타난 변화는 아주 미묘했습니다. 입이 자주 말랐고 갈증이 잘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물을 많이 마시기보다는 감을 드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일이니까 수분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소변량도 점점 줄어들었고 색이 진해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다리도 저녁이 되면 묵직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몸이 쉽게 지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이걸 나이 탓으로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 정기검진을 통해 신장 수치가 예전보다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셨습니다. 아직 큰 치료가 필요한 단계는 아니었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살펴보던 중 눈에 띄었던 것이
바로 감과 말린감 섭취 습관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감이 나쁜 과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말린감은 수분이 빠져서 당분이 매우 농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생과일 1개 먹는 것과 말린감 몇 개 먹는 것은 몸에 들어오는 당분의 양이 전혀 다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말린감은 수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물 섭취를 줄이는 습관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장은 더 농축된 상태의 노폐물을 처리해야 하게 됩니다. 60세 이후에는 신장이 예전처럼 여유 있게 일하지 못합니다. 젊을 때는 문제 없던 식습관도 이 시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특히 당분이 농축된 음식, 수분 섭취가 부족한 상태, 그리고 식사를 거르는 습관이 겹치면 신장은 훨씬 빨리 지칩니다. 오상훈 어르신은 이런 구조를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감이 자연식이라는 점만 보고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날부터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말린 감은 중단했고 생감도 양을 줄였습니다. 과일로 끼니를 때우는 습관을 없애고 물을 의식적으로 자주 마시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먹기 쉬운 음식, 몸에 좋은 음식이라는 생각부터 바꾸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3개월 뒤 다시 검사를 했을 때 신장 수치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전보다 덜 무겁고 소변색도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오상훈 어르신은 잘못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 나름대로 건강을 챙기려고 했습니다. 다만 60세 이후에 몸은 젊을 때와 다르고 과일도 종류와 형태에 따라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들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몸을 망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해지려고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과일이 몸에 좋다는 말, 자연식이니까 안전하다는 말, 약보다 음식이 낫다는 말, 이 말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몸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신장은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지치고 조용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 이걸 알고 계십니다. 지금 알면 늦지 않습니다. 조금만 바꿔도 몸은 다시 편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몸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